근데 지난주에 좀 이렇게 좀 눈에 띄는 게 이 국토교통부죠. 네. 국토교통부가 이제 리츠 제도 개선안을 발표를 했어요. 1월 5일 날 발표를 했는데 올해 들어 처음 발표를 했거든요. 이제 매년 연초에 한 차례씩 발표를 하긴 하는데 뭐 이게 보면 국토부가 최근에 좀 변화가 있었잖아요. 작년 말에 네. 이제 부동산 산업가에서 이제 리츠를 담당을 했는데 저도 이게 취재를 해보면 한 2016년, 17년부터 이제 국토부 담당하면서 했는데 이게 부동산 산업가라는 게 어떤 리츠 주무부과긴 하지만 네. 여기에 이제 메인은 이제 그 공인중개사 업무예요. 근데 공인중개사 업무가 그냥 체감적으로 보면 한 8할 정도를 차지하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공인중개사들이 이제 되게 큰 이익 집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선거에도 많이 영향을 끼치고 이러다 보니까 목소리가 크고 네. 그래서 이제 뭔가 이게 마음에 안 들면 국토부 세종시 앞에 가서 시위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되게 이제 난감해해요, 국토부가.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업무에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리츠는 사실 등한시하는 측면이 좀 있었고 사실 저희도 그래서 뭐 별도 팀이라도 구성을 네. 해야 된다. 네. 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결국 뭐 좀 더 파격적으로 리츠 투자 제도과라는 어떤 별도의 과가 생겨버렸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 업무 분리하고 그래서 조직이 커졌는데 네. 그 이후에 아마 처음 발표한 제도 개선안인 것 같은데 네. 그냥 이제 좀 개인적인 뭐 주관적인 평가일 수도 있지만 평가하자면 좀 아쉽습니다. 아쉽고 기사로 많이 봤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기사로도 썼는데 이 저희가 썼던 이제 기사의 어떤 제목을 보면 뭐 사실은 이제 국토부는 보도자료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네. 리츠 대책이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저희는 이제 현장의 목소리 뒤에 숨은 어떤 이 제도 개선안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긴 했어요. 한국 리츠 협회와 주요 리츠 AMC 임원들 위주로 해가지고 이제 그런 어떤 제도 개선, 제도 제안을 위한 어떤 협의체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거기서 나온 이야기들이 반영이 된 건데, 네. 근데 뭐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은 뭐 당연히 업계의 이제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도 중요한데, 네. 업계도 결국은 보면 이 리츠 시장이란 게 업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투자자도 있는 거고, 뭐 그 일단 투자자들이 이제 납득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리츠 MC들이 아무리 이제 제도 개선을 하자고 얘기를 하더라도 그게 정말로 투자자들한테 플러스 효과가 있는지는 국토부가 뭔가 중심을 잡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그런 게 많이 없다고 느꼈고요. 네. 뭐 이왕 나왔으니까 한 가지씩 뭐 좀 얘기를 해볼까요? 네. 뭐 김시목 에디터는 어땠나요? 그 볼 때 그 제도 개선에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나요?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는 가만히 있는 것보다 그래도 뭔가를 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는 의미 있게 다가오는데 이제 다만 지금 현 시점에서 과연 적절한 대응들이었는지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보면은 리츠 활성화 뭐 제도 개선한 내용을 보면은 대부분이 이제 뭐 물론 관리 감독적인 측면에서의 좀 보완점이나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규제를 대폭 완화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 할 수 없었던 걸 할 수 있게 해준다거나 뭐 기사로도 구분기 에디터가 썼지만 리츠 협회에 이제 AMC 인가와 관련된 사전 뭐 허가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예전에 그 예비 인가 그 권한을 넘겨주는 거 뭐 이런 거 같이 좀 다소 지금 상황에서 맞지 않는 제도를 많이 꺼냈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리츠 협회 같은 경우는 사실 말씀하셨지만 리츠 국내 상장 리츠뿐만 아니라 리츠 시장의 그 국토부와의 사이에 있는 가교 역할을 해주는 이익단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뭐 예비 인가를 폐지하고 뭐 어느 정도 뭐 이거를 인가 과정 자체를 본인가 전에 어느 정도 그 과정을 맡긴다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이게 과연 제대로 한다면 다행이지만 그 겉으로 보여지는 그 형식적인 문제 차원에서도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다소 저는 황당하게 봤거든요, 이거를. 그 부분은 사실 제일 많은 부분들이 이제 지적을 해요. 네, 이제 네. 왜냐하면 이제 뭐 한국 리츠 협회는 말 그대로 이익 단체예요. 네. 리츠 AMC들의. 네. 근데 이제 국토부가 이제 뭐 저도 이제 이익과 관련해서 국토부랑도 통화를 해봤는데 뭐 이제 인가 어떤 그 프로세스 절차를
이제 완화해 주려고 예비인가를 폐지하려고 했다더라고요, 원래는. 네. 근데 사실 근데 그것도 우려되는 사항이 있어요. 왜냐하면 국토부가 이게 인가 기준이 자본금 70억이랑 이제 운용력, 전문 운용력 5명인데 네. 이게 뭐 사실은 사모펀드 운용사에 비해서는 상당히 이제 기준이 높은 편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리츠 인가가 안 났을 때는 또 그에 따른 기회비용이 상당히 많이 날아가잖아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예비인가라는 건 서류 심사 위주로 해가지고 그런 어떤 기회비용을 날릴 수 있는 어떤 그 뭐 어떤 약간 좀 부작용을 줄이고 완충작용을 해주겠다는 그런 의미인 건데 네. 네. 사실은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없애는 것보다 이제 좀 더 서류 심사 까다롭다면 그걸 보완해 주는 게 맞다고 보고요. 네. 사실 이제 좀 저도 약간 눈을 의심했는데 뭐 이 대신 없애는 대신 사전 검토를 이제 리츠 협회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네. 저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협회가 이제 당연히 협회가 이런 권한을 왜 가져야 되는지 일단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일단 한국 리츠 협회 이제 이 투자자들은 잘 모를 수 있겠지만 한국 리츠 협회가 당연히 이제 잘 돼야 되는 건 맞는데 현재 단계에서 보면 협회가 리츠 인가를 그러니까 예비 사전 검토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역량과 인력이 있는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없다고 보는 게 좀 객관적일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게 협회가 이런 권한을 지게 됐을 때 그러면 분명히 또 다른 어떤 이제 IMC를 압박하거나 뭐 그런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국토부가 왜 이런 선택을 하는지 솔직히 납득이 힘듭니다. 네. 그렇죠. 뭐 또 다른 제가 그냥 봤을 때 또 이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사실은 이제 이런 것도 있지만 이번에 이제 제도 개선안의 핵심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대책들이 중구 만방으로 적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뭐가 핵심인지 모르겠다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여기 보면 이제 제일 좀 중요했던 게 부동산 인정 범위에 대한 거였어요. 네. 예. 이 리츠 자산 인정 범위 제도 개선안이 나온 배경을 보면 일단 리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 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으로 이제 구성해야만 리츠로 인정이 돼요. 네. 근데 이제 이 부동산을 인정하는 어떤 자산의 범위를 보면 이게 다양해요. 뭐 리츠가 될 수도 있고 부동산 펀드가 될 수 있고 그냥 기본은 실물이고요. 실물이 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부동산 법인에도 이제 이렇게 투자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법인이란 것도 좀 모호하긴 한데 뭐 이를테면 이제 부동산 법인의 규정은 정의는 총 자산의 80% 이상이 부동산인 법인을 이제 정의하고 있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부동산이 많은 기업도 될 수 있는 거죠. 뭐 시행사, 시공사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기업, 부동산이 많은 회사들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기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를 이제 지분 50% 이상 추가하는 경우에만, 그러니까 부동산 법인의 지분을 50% 이상 추가하는 경우에만 이 인정을 해줬는데 이제는 이제 이거를 이제 20%로 낮추겠다, 20% 이상으로 낮추겠다, 네. 이런 제도 개선안이에요. 이게 나온 배경을 보면 이 결론적으로 대신 글로벌 리츠 탭이 나왔어요. 작년에 상장이 안 됐지만 네. 대신 글로벌 리츠가 상장을 하려는 게 이제 해외 부동산인데 이 해외 부동산을 어떤 형태를 담고 있냐면 해외 현지 JV 형태로 일반 법인 형태로 이제 현지 운용사와 뭐 국내 투자자 이렇게 뭐 51대 49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투자를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 투자자 이제 지분 비중이 높고 하다 보니까 네. 이 부동산 법인의 어떤 리츠 편입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안 맞는 거예요. 네. 이걸 개선하려고 나온 건데 뭐 저 개인적인 생각은 해외 부동산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려면 이제 그 뭐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걸 막 그냥 한꺼번에 풀어져 버리다 보니까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이게 뭐 여기서 설명하는 거는 이제 좀 더 책임감 있게 투자를 하게 만들기도 하는데 뭐 사실 20% 이상 낮아졌기 때문에 네. 사실 무분별한 투자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리츠에 뭐 그렇죠. 통제가 더 힘들어지는 거고 이게 이제 뭐 저도 이제 사실은 이거는 제도가 개선안이 나오기 전에 한국 리츠 협회에서 한번 문의가 왔었어요. 뭐 저희가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약간 우려되는 사항도 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답변을 드린 거는 뭐 사실 이제 싱가포르가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보다 리츠가 먼저 발달했기 때문에 현지에서 그럼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참고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작년 6월달에 출장을 갔었고, 근데 싱가포르에 보면 ESR 로고스 리츠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리츠가 사실은 이제 보면 뭐 대부분 실물을 담고 있는데 한 10% 정도, 아니 7% 정도 이렇게 부동산 펀드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여쭤봤던 거는 기본적으로 싱가포르는 재간접 투자는 지향하고 있거든요. 네. 컨트롤 이슈 때문에 리츠가 능동적으로 운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거는 너희 문제되지 않냐 물어봤더니 기본적으로 그래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재간접으로 투자하는 건 10% 이하 제한하고 있고요. 여기다가 이 ESR 로고스 리츠 같은 경우는 담고 있는 펀드가 3개였는데 네. 그 3개다 보니까 결국은 이 스폰서가 똑같아요. 이제 ESR 로고스 리츠의 스폰서가 ESR인데 네. 결국 ESR에서 만든 사모펀드였던 거고, 그래서 자기들이 하는 얘기는 이 펀드 같은 경우에 우리는 컨트롤 이슈는 없다. 어차피 우리 똑같은 어떤 모회사에서 하는 거고,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가 이번에 이제 부동산 인정 범위를 확 풀어줬기 때문에, 물론 뭐 이제 풀어줬다고 해도 모두 악용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좀 뭔가 활용할 수 있는 여지는 생긴 거고, 그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는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이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인 느낌이 뭔가 이제 이 리츠 시장이 좀 작년이랑 이제 올해 초에도 안 좋을 걸로 예상이 되니까 무슨 시도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 수단이 그냥 문턱을 만약에 이 정도였다면은 확 내려버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부동산 자산 인정 그 규정 자체도 허들을 상당히 낮춘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도 그렇고 뭐 따로 언급은 안 했었지만 기업어음 같은 경우도 사실 비슷한 맥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언급해도 돼요. 기업어음을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기업어음이라는 것도 사실은 네. 이게 뭐 지금 대책을 내놨는데 네. 뭐 시기 그리고 실효성 측면에서 네. 의미가 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게 일단은 제가 작년에 이 CP 관련해서 뭐 얘기를 많이 들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뭐 상장 리츠 말고 상장사 기준으로 하면은 기업어음, 그러니까 CP랑 전단체랑 큰 틀에서는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단기 자금 위주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비이클이고 한데, 근데 이게 뜯어보면은 CP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제약이 없어요. 발행하는 네네, 과정에서. 네네. 그리고 물론 CP 같은 경우는 뭐 신용 등급이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이제 뭐 기반을 갖춘 리츠에 국한돼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인데, 이게 또 CP의 가장 큰 문제는 또 뭐 전단체나 회사체 같은 경우는 이사회 결의라던가 어느 정도의 최소한의 절차라는 게 있는데, 기업어음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발행사가 그 상황에 따른 니즈의 그 자금 수요가 있을 때 긴박하게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그런 뭐 시장이 되게 좋을 때는 이게 뭐 되게 유의미한 수단일 수도 있거든요. 사실 네네, CP가. 네.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지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조달 수단이에요. 그리고 특히나 CP 같은 경우는 정말 지금 보면은 상장리츠 중에 회사채를 발행하는 곳들은 되게 제한적이잖아요. 그렇죠. SK, 롯데리츠, 뭐 대기업 계열이죠. 네. JR 글로벌 리츠도 한번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했다가 이제 미매각이 엄청 많이 났었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좀 CP 같은 경우는 좀 신중하게 진짜 정말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고, 전단체도 사실 CP에 이런 약간 좀 단점이라던가 이런 걸 보완해가지고 나온 게 전단체거든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CP를 허용하는 게 이게 실효성 차원에서는 상당히 저는 이거 지금 당장 허용한다고 해도 정말 한다면은 발행할 수 있는 곳들은 되게 제한적이고 대부분에게는 크게 의미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사실 지금 이제 금리가 이슈인데, 네. 상한 이게 이슈인데, 네. 뭐 CP라는 게 결국은 초단기 네. 이 조달 방법이잖아요. 네. 이게 지금 또 뭐 지금 리츠 시장에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이게 만약에 작동한다고 해도 그쵸. 또 다른 우려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또 크게 보면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일부 우리나라 국내 리츠 중에도 시장과 주주의 그런 이해관계랑은 배치되는 결정들을 많이 할 때가 있잖아요. 네네네. 뭐 물론 저희 기준이긴 하지만. 네. 근데 이 CP도 약간 그런 식의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다분하거든요. 왜냐면은 이거는 그 발행사 니즈에 따라 그냥 그때그때 발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저는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이게 제가 아까 큰 틀에서 뭐 규제를 대폭 내렸다고 하는 것도 CP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저희가 이 다각도로 이번에 리츠 제도 개선안을 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사실은 이제 대부분은 이제 기사들은 이제 리츠 개선안이 엄청 도움이 될 거다 나와서 저희는 좀 다른 목소리를 낸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이제 보면 이제 저희가 보도 자료가 보통 나오잖아요. 나오면 이게 결국 이제
그 뭐 제일 서두에 나오는 게 아무래도 좀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보면 이제 어쨌든 이번 리츠 제도 개선에 제일 처음 나온 거는 신모델 개발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나왔고, 이게 무슨 얘기인고 하니 사실은 이제 보면 대부분의 리츠가 오피스가 많잖아요. 이제 네. 국토부 보도자료는 주택 오피스가 많다고 했는데 사실은 오피스 상장 리츠가 대부분을 봐야 되고, 주택은 이제 LH 정책 리츠니까 네. 별도로 본다면 거의 뭐 오피스 단일 섹터밖에 없는 시장인데, 한국은 거의 보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늘 하는 얘기가 미국이나 뭐 싱가포르처럼 리츠 sek터가 좀 다변화되는 이런 얘기 많이 나왔었고, 네. 그런 고민이 담긴 이제 방안 같긴 해요. 근데 이제 헬스케어 리츠를 좀 강조를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이 헬스케어 리츠를 제목으로 뽑은 언론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이게 헬스케어 리츠가. 왜냐면 헬스케어 리츠라는 거는 사실은 그냥 오피스 리츠나 이런 것보다는 좀 차이가 있어요. 이게 운영단에서 되게 많은 어떤 노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헬스케어나 시니어 같은 거는 단순히 이제 리츠 제도만 개선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의료, 보험 관련, 일단 사회 전체적인 어떤 제도들이 개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준비가 필요한데 궁금한 거죠. 그래서 이제 국토부에 질문했죠. 이제 그럼 이게 어느 정도로 준비가 되고 어떤 방향이 될 거냐 했더니, 사실 이제 답변은 좀 실망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이 헬스케어 리츠에 특별한 대책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이제 개발 리츠 관련해서 좀 규제를 이제 완화해 줄 방향이다,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개발 리츠의 공모 어떤 의무를 좀 완화해 준 그런 방안을 생각한다긴 하길래, 이 추가로 이제 업계에 취재를 해보니까 이 청년 임대주택 리츠는 좀 혜택이 있어요. 네. 근데 그에 반해서 이제 시니어 하우징 같은 리츠는 그런 혜택이 없거든요. 그런 쪽을 좀 풀어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런 방향의 제도 개선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좀 드는 생각은, 물론 이제 정관에서 어떤 이제 공무원 분들께서 이렇게 제도를 낼 때 그걸 홍보하고 싶은 목적은 10분 이해를 하겠으나, 정말로 이제 그냥 이런 이 뭔가 알맹이 없는 대책보다는 알맹이 있는 대책을 좀 더 고민해 주면 어떨까 싶고요. 네.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보면 아까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게 결국은 제목 자체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이제 리츠 이제 제도 개선안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보면 저희가 이제 뭐 대통령이나 아니면 정치인이나 어떤 국회의원, 그리고 다른 어떤 뭐 언론에서 공무원들을 제일 많이 비판할 때 항상 이제 쓰는 상투적인 표현이 네. 현장의 목소리 좀 귀를 기울여,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도 뭐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는 어떤 그런 뭐 이벤트를 많이 마련하죠. 뭐 간담회를 한다든지 뭐 목소리를 실제 들어서 반영한다 하는데, 근데 실제 저희가 이제 취재를 해보면 대부분 그런 현장의 목소리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맞죠? 그렇죠. 약간 그래서 이 제목도 그렇지만 저는 그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한 어떤 그 반영한 정책이라는 것도 되게 보기 드문 어떤 보도자료이긴 하지만, 이 자체가 어찌 보면 현장의 목소리 뒤에 어떤 국토부가 숨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살짝 했고요. 사실은 앞으로 리츠가 발전하려면 국토부 역할이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고, 근데 그게 정말로 제대로 작동하려면 국토부가 뭐 업계의 목소리를 잘 듣는 것도 중요한데, 본인들이 뭔가 중심을 잡고 고민하는 힘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뭐 현장의 목소리를 당연히 뭐 듣긴 하겠죠. 근데 그 툴이 이제 뭐 리츠협회라던가 그런 제한적인 툴에 의해서 뭐 들으면서 청취를 하면서 뭐 경쟁력 강화 방안이라고 내놓긴 하는데, 이게 과연, 저도 그런 생각은 들었거든요. 이게 만약에 업계에서 어떤 목소리가 나왔을 때 네네. 이거를 그 자체적으로 어떤 고민이라던가 필터링을 통해서 그쵸. 반영할 건 반영하고 아닌 거는 약간 좀 걷어내면서 정제하면서 좀 핵심을 이렇게 추려가지고 당장 급한 거 중심으로 반영을 한다면 오히려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아쉬움이 많이 들었고, 뭔가 다 때려박은 느낌이죠. 네, 좀 많이 모아놓은 거. 이게 제가 카카오톡 창작센터 거기에 저희가 단신으로 정리를 하는데 너무 이게 다발적으로 많이 문장들이 많아가지고 쉽지 않았던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써서 올리면 데스크한테 혼납니다.